안녕하세요.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. 오늘은 양육의 기본값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기본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에게 간식을 준다. 그러면 나는 하루에 얼마 정도 양을 아이에게 간식을 줄 거야 라는 기본값이 있는가.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면 미끄럼틀 한 10번 타고 그네 타고 시소 돌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거지 라는 기본 값이 있는가. 목욕을 하면 손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물 붓고 놀이하는 거 한 10분 정도 하고 나오는 게 기본이지. 그 기본값. 동영상을 하루에 본다면 몇 편을 볼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값이 있는가. 이 기본값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불안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간식을 내가 하루에 얼만큼 줄 거라는 양을 알고 있으면 주면서 아이들한테 너 이거 그만이야, 이거 먹고 밥 먹어야 돼,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거든요. 부정적인 메시지라는 건 불안하다는 거죠. 뭐가 불안해요? 간식을 조절하지 못할까봐. 근데 내가 하루에 젤리 10개,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하나, 그 다음에 과자 그 공기로 한 공기 반 정도 채워서 과일, 요거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간식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? 줄 때마다 즐겁게 줄 수 있죠. 이거 먹고 이따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. 아이스크림 주면서는 이거 먹고 젤리 먹자. 젤리 주면서는 젤리 먹고서 요거트 먹자. 자꾸 내가 간식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아이한테 뭘 전할 수 있냐면 간식은 조절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.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알릴 수가 있는데 이 기본값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간식을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만 부모님이 갖고 있으면 계속 아이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. 제가 그 라이브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훈육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? 해결해 주는 거다. 근데 계속 이렇게 간식 주면서 부모님이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면 어때요?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내가 간식을 먹고 싶어 할 때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? 통제하는 사람으로 자꾸 인식하면서 결국에는 오히려 간식에 집착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훈육의 정의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, 훈육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. 간식을 조절해야 하는구나를 오히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가 아프면서 내가 간식을 조절할 걸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동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라도 가치 전달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훈육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런 훈육들, 그러니까 가치 전달을 해서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게끔 만드는 훈육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본 값이 있어야 돼요. 나는 해결해주는 사람이야. 이걸 긍정적으로 주면서 5개 다 먹은 다음에 아이가 또 달라 그러면 어때요? 그때 이제 단호한 훈육을 하는 거죠. 단호한 훈육을 하면서 행동을 허용해 줄 거냐 아니면 통제할 거냐를 결정하면 되거든요. 아이 입장에서는 해결해주는 엄마가, 나에게 간식을 주던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 여러 번은 줬었고 안 된다는 그 한 번에 대한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. 그래서 기본값이 중요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또 혼자 놀지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.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 항상 반응해주기 때문에 혼자 놀지 못하는 아이들 많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놀이를 할 때 기본값은 뭘까요?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. 부모님이 양육의 기준을 정하면서 기본값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정하지 않으면 아이도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기본값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혼자 놀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님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기본이 이건데 부모님이 설거지하러 갈 때 어때요?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. 엄마가 그 기본을 무너뜨렸잖아. 원래는 내가 요청하면 항상 오는 엄마인데. 놀이터에서 아이가 어느 날은 1시간씩 놀게 하고 어느 날은 추우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기본값이 뭘까요? 되게 헷갈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 좋은 대로 오래 노는 거, 길게 노는 게 기본값이에요. 그러면 엄마가 5일 중에 3, 4일을 한두 시간씩 놀게 해주고 어쩌다 한번 학습지 선생님이 형아 학습지 선생님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짧게 놀고 들어가야 될 때 아이 입장에서는 그 기본값을 부모님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더 떼쓰기가 심해진다는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기본값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계속 그렇게만 놀아야 될까요?
놀이터에서 오늘 오래 놀아도 뒤에 아무런 일정이 없는데 그 기본값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미끄럼틀 몇 번, 그네 몇 번 이렇게만 타고 집에 가야 될까? 아니죠. 아니죠. 기본값이라는 거는 존재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고 있고 아이한테도 이거를 뭐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반복되다 보면 아이가 알죠.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, 기본은 원래 한 30분 정도 놀이터에서 놀고 집에 가는 게 기본인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뭐 이따가 오늘은 아무도 선생님이 안 오네, 아니면은 뭐 오늘은 밖에서 저녁 먹고 갈 거니까 더 많이 놀자, 어떤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에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. 원래는 기본인데 더 하기 때문에 아이가 만족감은 더 높아지죠. 그런데 이건 역시도 부모님이 다른 부분에서 통제가 원래 잘 된다면 이렇게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허용해 주는 게 좀 통하는데,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놀이터에서 집에 오는데 그것도 훈육이 안 되고 힘들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걸 습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놀이하는 패턴들을 좀 만들어준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허용해 주면서 이제 익숙해지게끔 해야겠죠. 그러면은 이제 그 30분을 아이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아이가 처음에 30분을 놀고 집에 들어와도 만족할 만한 뭔가가 집에 있어야겠죠. 놀이터에서 조금 놀고 집에 들어오고 싶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익숙해진 상황에서 아이가 더 놀고 싶어 할 때 허용을 해주거나, 또는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엄마랑 놀이하기로 했던 거품놀이는 못하는데 아쉬움을 주거나, 이렇게 하면서 기본은 원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더 넘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구나, 뭔가 이유가 있구나, 되는 이유가, 또는 내가 이걸 위해서 다른 걸 좀 포기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럼 그 과정에서 아이는 생각을 하죠.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까? 그게 훈육의 목적이에요. 부모님이 행동을 멈추게 하고 놀이터에서 데려오게끔 하려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, 1차적으로는 그렇죠. 근데 더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런 문제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놀고 싶은데 과연 여기서 노는 게 더 나한테 나을까? 아니면 집으로 가는 게 나을까? 그렇게 이제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, 또 항상 기본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허용을 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너무 이렇게 꼿꼿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분을 찾아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아이랑 지내면서 내가 어떤 문제로 반복해서 갈등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간식이다, 동영상이다, 그러면 그 기본부터 먼저 세워보는 거예요. 그 기본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죠. 동영상 재밌게 봐. 근데 이거 보고서 또 보면 눈 아파지니까 이따가 동영상 보고 다른 거 뭐 하자 얘기해주고, 간식도 마찬가지고 목욕도 마찬가지고,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 다음에 내가 기본으로 정한 것 이외에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될 때, 이제 그때는 명분을 가지고 허용해주거나 아쉬움을 주거나 또는 단호하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.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이 힘들어. 그러면 제 그 영상 중에서 동영상과 관련된 걸 한번 보세요. 그럼 그 안에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. 혼자놀이가 힘들다. 그러면은 혼자놀이 영상을 찾아보는 거예요. 지금 오늘의 영상은 큰 틀에서의 어떤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, 그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상황별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